솔직히 단기간에 토플 벼락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크게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실제로 템플릿만 믿고 이 연습 단계를 거치지 않은 많은 토플러들 중에 모의고사는 항상 잘 보는데 실전에서 오프 토픽이 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3주라는 단기간 안에 학원이나 인강 없이 토플 116점으로 졸업할 수 있었는지 탈탈 털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곰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곰사원은 곰대표의 핑고입니다. 교환학생이나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토플 시험을 준비하시는데요. 토플이 총 4개의 영역, 리딩, 리스닝부터 스피킹, 라이팅까지 4개의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 대부분 몇 달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가져가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 짧은 시간 내에 급하게 점수를 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시험 준비 기간이 넉넉하지 않거나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과목별로 참고하면 좋은 다양한 리소스를 탈탈 털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3주라는 단기간 안에 학원이나 인강 없이 토플 116점으로 졸업할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평소 영어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을 따로 내어서 영어 공부를 하는 편은 아니지만 업무적으로 가끔 영어로 된 논문을 읽어야 할 때가 있거나 영어로 된 프로그래밍 강의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논문을 단번에 이해해야 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지만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며 읽는 데에 큰 거부감이 없는 정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토플을 공부해봤던 건 약 4, 5년 전이었는데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해커스 어학원 강남점에서 2달 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2달 동안은 정말 약속도 안 잡고 집, 학원, 집만 반복하는 삶을 살았을 정도로 정말 강도 높게 토플 준비를 했었습니다. 개정되기 전 9 토플로 시험을 보았고 첫 토플에서 저는 108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영어 점수가 다시 필요해져서 또 다시 토플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필요로 했던 점수대는 100점 이상이었고 제 개인적인 목표 점수로 110점 이상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토플을 준비한 3주 동안 학원이나 인강은 따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못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물리적으로 시간을 내서 학원을 가거나 강의를 찬찬히 따라갈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 액추얼 테스트 4권만 사서 모의고사를 계속 돌려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리딩과 리스닝부터 상세한 공부법과 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솔직히 단기간에 토플 벼락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리딩과 리스닝에 크게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이 2개 영역은 단기적으로 성적이 나오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장기간에 쌓인 독해력과 듣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영역은 리딩 모의고사 6회분과 리스닝 모의고사 6회분을 풀었습니다. 몇 개 모의고사를 풀어보니 제가 유난히 리스닝의 렉처 토픽에서 틀리거나 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9 해커스 토플 책으로 문제의 양을 늘려주었습니다. 비교적 자신 있는 컨버세이션 토픽은 건너뛰고 렉처 토픽만 30세트 이상 풀면서 제가 자주 틀리는 지점들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우선 문제 유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토플 리딩은 60분 동안 3개의 지문을 풀고 지문당 평균적으로 14개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0분 내에서는 3개의 지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3번 지문까지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많이 남았으면 1번 지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막혔거나 헷갈렸던 문제들을 다시 풀 수 있는 구조입니다. 리스닝은 2세트가 나오고 각 세트 안에는 컨버세이션 1개, 렉처 2개가 있습니다. 문제수는 컨버세이션과 렉처를 다 합쳐서 약 17개가 나오고요. 세트당 문제를 푸는 데에 10분이 주어져서 그 17개 문제를 10분 내에 분배해서 풀어야 합니다. 단 리스닝은 리딩과 다르게 문제를 넘겨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니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버세이션 유형은 학생과 교수님 혹은 학생과 도서관 사서 사이의 대화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렉처의 경우 사회, 문화, 역사, 예술, 과학 등과 관련된 강의가 흘러가고 그 강의에 대한 질문들을 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주밖에 없었던 저는 어떻게 리딩과 리스닝 영역을 공부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시간 내에 갑자기 읽는 속도를 높이거나 듣기 실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ETS에서 좋아하는 주제들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토플 시험에는 미술사나 세계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가령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흥망성쇠에 대한 글이나 2개의 서로 다른 미술 양식을 비교하는 지문들을 출제하곤 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반 지식들을 쌓아두면 자연스럽게 독해력과 청해력이 느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대충 지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미술사나 세계사에 대한 내용들을 접했습니다. 사실 특정 시간을 빼서 영상을 보기보단 출퇴근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영상을 틀어놓고 가볍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기엔 웃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크게 도움이 됐던 실전 팁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미술사, 세계사 관련 영상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또 리딩과 리스닝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단어 공부인데요. 단어를 제대로 외울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저는 해커스 어학원에서 제공해주는 토플 필수 영단어 영상들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따라 말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그냥 무한으로 틀어놓고 생활했는데 무의식 중에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출퇴근 시간이나 밥 먹는 시간에 가볍게 보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답풀이에 집중했습니다. 모의고사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잘 틀리는 유형은 왜 틀렸는지 원인 분석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령 저는 리딩에서 Fact and Negative Fact 문제를 잘 틀리는 편이었는데요. 지문을 해석하면서 읽지 않고 그냥 글자만 눈으로 훑다 보니 본문의 내용을 잘못 넘겨짚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나오는 단락은 무조건 해석해서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특히나 더 약한 문제 유형을 찾아서 내가 혹시 너무 꼬아서 생각하진 않았는지, 특정 구문을 잘못 해석하진 않았는지, 중요하지 않은 디테일에 너무 집착해서 틀리진 않았는지 나의 오답 원인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공부했습니다. 사실 리딩과 리스닝은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풀면서 준비한 게 전부고요. 다행히 평소에 영어로 된 글을 많이 읽어오던 터라 3주 남긴 시점에서 큰 어려움 없이 이 영역들을 끝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스피킹 영역입니다. 스피킹은 총 4가지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읽기 지문이나 듣기 없이 주제에 대해서 15초간 생각해서 45초간 말을 하는 독립형 한 문제와 읽기와 듣기 자료를 요약하는 통합형 3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각 문항별로 하나의 완성된 템플릿을 만들어 두고 모의고사 12회분을 3-4번씩 풀었습니다. 이미 답변을 했던 세트여도 다시 동일하게 시간을 재고 연습을 했고 시험 직전 3일 정도는 그냥 독립형 문제들만 있는 리스트를 준비해서 15초간 준비하고 45초간 말해보는 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런 독립형 문제의 경우 정말 답변이 아무리 해도 떠오르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템플릿만 준비해두고 별도로 템플릿에 맞게 말하는 연습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템플릿에 제 답변이 끼워 맞춰지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그냥 제 스스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막힘없이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각 유형별로 제가 사용했던 템플릿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1번 독립형의 경우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딱히 정해둔 템플릿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응급시에 사용한 템플릿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템플릿의 핵심은 일단 말할 거리가 없더라도 오디오가 비지 않게 템플릿으로 꽉꽉 채워넣는 것입니다. 가령 국가에서 사교육을 제한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답변이 15초 내에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빙빙 돌려서 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빨간색으로 된 3줄 정도만 생각해도 충분히 45초는 채우고도 남을 템플릿인 거죠. 다만 내용에 깊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외워두었었고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주제에 임기응변할 수 있는 템플릿을 하나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2, 3, 4번 문항에 대한 템플릿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혹시 템플릿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캡처를 해뒀다가 저처럼 모의고사 풀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라이팅 공부인데요. 저는 사실 라이팅에 가장 큰 공을 들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리딩과 리스닝은 어차피 단기간에 점수를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스피킹도 독립형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그 날의 성적이 너무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총점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라이팅 점수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라이팅의 출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리딩 지문과 듣기 지문을 들은 후 이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통합형 한 문제와 특정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하는 독립형 한 문제로 총 2문제가 출제됩니다. 통합형은 읽기와 듣기 시간을 제외하고 에세이를 쓰는 데 20분이 주어지고요. 독립형은 30분이 주어집니다.
우선 통합형은 말 그대로 읽기 지문과 강의를 잘 요약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읽기 지문보다는 강의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유형에서 제가 사용한 템플릿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통합형에서 리스닝 강의 내용은 거의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리딩에서 주어진 내용들은 최대한 paraphrasing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글씨처럼 똑같은 말이더라도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려고 했고요. 리스닝을 하면서 단어들을 최대한 놓치지 않기 위한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독립형입니다. 라이팅에서는 사실상 이 독립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써내는가가 전체적인 라이팅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통합형은 읽기 지문과 듣기 지문을 요약하는 것이다 보니 큰 차이가 없기 마련인데 반해 독립형은 나의 논리력과 글을 풀어나가는 능력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립형에 한해서는 템플릿을 외우기보단 처음 보는 주제라도 잘 써내려고 할 수 있게 연습 단계에서부터 브레인스토밍하고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템플릿만 믿고 이 연습 단계를 거치지 않은 많은 토플러들 중에 모의고사는 항상 잘 보는데 실전에서 오프 토픽이 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독립형은 템플릿이 없는 상태에서 다양하게 아이디에이션하는 연습을 했었고요. 액츄얼 테스트에 있는 17회차의 모의고사를 모두 시간 제거 푼 후 그 이외에 추가로 약 50개의 주제에 대한 예시 에세이가 있는 이 사이트를 참고했었습니다. 이 50개 정도 되는 에세이들을 참고하면서 어떤 식으로 근거를 제시했는지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글의 논리 전개 방식이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령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기존의 양산형 템플릿들로 답변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유해드렸던 링크의 샘플 에세이를 참고했을 때 저자는 2번을 선택하고 그 이유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다는 면에서 아래 공유해드린 링크에 있는 49개의 예제 에세이들을 꼭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토플 공부를 했는지 정리드렸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리딩과 리스닝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기반 지식을 틈틈이 쌓는 공부 방법을 선택했고요. 스피킹은 템플릿을 실제로 적용해서 답변을 하는 연습들을 계속했고, 라이팅은 다른 사람들의 샘플 에세이를 많이 읽으면서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에 익숙해졌습니다. 저처럼 짧은 시간 내에 토플을 따야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에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의 자기계발 영상들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핑검이었습니다.